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전방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실무자에 그치지 않고 최초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 다른 사람을 먼저 구한 지하차도의 의인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을 구했습니다.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침수 피해 지역에선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청주와 괴산 지역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일상화되고 장마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난 대비책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침수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임시 제방이 위험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충북 지역 재난 컨트롤 타워라 할 수 있는 지사에게 사고 후 1시간이 지나서야 첫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민단체와 유가족은 이 두 단체장을 포함해 행복청장까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교통통제는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가 1차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부실 대응 논란 속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영환 지사가 사고 후 1시간이 지난 오전 9시 44분쯤 첫 보고를 받았다고 충청북도가 털어놓았습니다. 미호강 범람 위험에 대한 행복청의 세 차례 연락에도 충청북도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보고 체계마저 작동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무슨 교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직원은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갖고 그 교량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거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고요. 보고를 받고도 괴산댐을 찾았던 김 지사는 인명피해 사실을 알고도 옥산 농작물 피해 현장까지 둘러본 뒤 오후 2시 가까이 돼서야 오송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소들이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황이라 지사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이것도 구조하라고 하시면서 바로 출발하신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범석 청주시장도 사고 뒤 1시간이 넘어서야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청주 모충동 일대 수해 지역을 둘러보고 있던 이 시장은 오후 2시가 넘어서야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일 새벽부터 침수 취약 지역을 예찰했던 이 시장은 새벽 5시 40분쯤 홍수경보가 내려진 미호강을 직접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구체적 지시는 없었습니다. 인명사고라든가 그렇게 아마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요. 허술한 대응과 무너진 보고 체계는 결국 14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책임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도 없었고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한 어떠한 설명이나 해명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충북 지역 시민단체와 유족은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중대 시민재해라며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14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행복도시 건설청 등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전개 과정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오송 궁평 이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발생시킨 최초의 원인은 행복도시 건설청이 발주한 교량 공사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제방 붕괴입니다. 미호천이 범람했더라도 미호천 임시제방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지 않았다면 참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작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최초 비난의 대부분은 흥덕구청으로 쏠리게 됩니다. 금강홍수통제소가 사전에 흥덕구청에 미호천 범람의 위험을 알렸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통보 내용은 재난 매뉴얼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미호천 범람에 따른 제방 붕괴의 위험성을 꼭 집어 경고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미 흥덕구청은 읍면동을 포함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들어간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마을별로 대피하라 이제 뭐 그런 내용이지만 이미 우리 이제 비상근무 3단계가 발효돼서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다 나왔거든요. 홍수경보 때 이미 그런 내용은 알고 있었던 거고. 더욱이 자치구청도 아닌 흥덕구청은 금강홍수통제소의 통보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 본청의 지휘를 받는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관련 내용은 충청북도나 청주시 모두 숙지한 상태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미 행복도시 건설청, 충청북도, 청주시, 경찰 등을 상대로 그날 참사가 발생한 경위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흥덕구청을 찾아 업무 일지 등 관련 서류를 가져가 분석을 벌이는 등 사실상 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분명한 것은 단순 실무자가 아닌 대규모 인명피해를 부른 최초의 원인 제공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과 처벌이 따르는 감사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생사가 오가는 긴박한 순간에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손을 내민 지하차도의 의인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지하차도에서는 모르는 사람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을 구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탕물에 잠긴 지하차도에서 3명의 목숨을 살린 화물차 기사 유병조 씨. 첫 번째 구조자는 화물차 사이드미러를 간신히 붙잡고 있던 20대 여성으로 747번 시내버스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두 번째 구조자는 출근 중이었던 증평군청 공무원인 정영석 팀장이었습니다. 부유물을 붙잡고 있던 힘이 다 빠져 이대로 죽겠구나 생각하던 순간 유병조 씨가 난간 위로 끌어올려 목숨을 구했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난 정 팀장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지하차도의 또 다른 의인이 됐습니다. 손끝으로 간신히 벽에 매달려 있던 여성들을 온 힘을 다해 난간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몸은 다 물속에 잠겨 있었고 난간을 간신히 잡고 있는 거를 그 남성분이 아마 여성분 두 분을 물 밖으로 가드를 우르 건져낸 거죠. 극적으로 살아난 정 팀장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지하차도의 또 다른 의인이 됐습니다. 손끝으로 간신히 벽에 매달려 있던 여성들을 온 힘을 다해 난간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에 의해 남색 셔츠를 입은 의인으로 칭해진 정영석 씨의 손입니다. 3명의 목숨을 살린 기적의 손으로 곳곳에 살갗이 벗겨지고 피멍이 들었습니다. 유병조 씨는 의인이 1명 더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자신의 화물차 바로 옆에 있던 1톤 트럭 운전자로 탈출 과 1톤 화물차 기사분이었는데요. 승용차에서 여성분을 차 지붕 위로 끌어내갖고 그 중앙 가드레일 위에 밟고 올라서서 같이 구조해서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화물차가 침수돼 생계가 막막해진 유 씨에게 각계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고 국토교통부는 국가 안전의식을 고취했다며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비가 그치자 이번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수해 현장에선 언제 끝날지 모를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피해가 컸던 청주와 괴산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물에 젖은 소파부터 각종 사무용품까지 거리 전체가 침수 피해로 못 쓰게 된 각종 도구들로 가득합니다.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넘친 미호 강물에 인근 강내면 일대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물이 들어차 바닥을 전부 뜯어내 뼈대를 그대로 드러낸 식당을 보며 상인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기 봉사자들이 해줘갖고 다 됐는데 근데 장사를 언제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수마가 휩쓸고 간 주택도 처참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닥은 온통 진흙 범벅에 싱크대와 각종 가재 도구도 모두 폐기물이 됐고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망연자실합니다.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가정에 돌아와서 일상생활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손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힘들어요. 인명피해가 컸던 오송읍도 피해가 극심합니다. 집중호우로 넘친 강물이 양계장을 집어삼키면서 정성으로 키운 닭 2만 5천 마리가 폐사했고 달걀도 죄다 물을 먹어 모조리 폐기합니다. 다 모든 걸 꺼내내서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거를 빨리 해야 수습을 해야 우리가 또 다시 힘을 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용소방대와 군인, 자원봉사자들까지 나서 살수차를 동원해 진흙을 씻어내고 가재도구들을 버리고 정리하는 등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워낙 피해가 커 일손도 장비도 절실합니다. 며칠을 더 해야 될 입장이 되는데 지금 그 장비나
우리 각 기관 단체의 어떤 타 지역의 어떤 봉사 단체가 많이 협력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충청북도가 잠정 집계한 응급복구율은 36% 수준, 피해액은 609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전국 13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는데 충북에선 청주와 괴산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와 괴산은 복구에 드는 지방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고 수재민은 지방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이번 오송 참사는 관계기관 부실 대응이 빚어낸 관제란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일상화되고 장마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오송 궁평 참사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지난 14일 청주에는 지난해 7월 한 달 내린 강우량과 같은 171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사고 당일인 15일에는 한 달 강우에 2배 가까운 256mm의 비가 또 퍼부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단 엿새간 청주에 529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도내 시군에는 지난해 7월 한 달간 내린 양보다 2~3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30년 평년 강우인 369mm를 훨씬 뛰어넘는 많은 양입니다. 습한 공기가 강한 남서풍을 타고 충북 지방에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를 뿌리는 장마는 기후변화로 인해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상학계에서는 500년 사용하던 장마라는 용어를 아열대 지역에서 사용하는 우기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그 어떤 재해 대책이라든지 또 하천 시설에 대한 설계 기준이라든지 또 재난 어떤 예경보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손을 보는 것도. 장맛비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며칠 소강 상태를 보이다 이번 주말부터 또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록적인 강우에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연일 이어지던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수해를 입은 농가마다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음성군 소이면에 있는 한 복숭아 밭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변했습니다. 연일 내린 폭우로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복숭아 나무 99그루 중 절반 이상이 파묻힌 겁니다. 애지중지 키운 복숭아는 맥없이 떨어져 썩기 시작했고 농민은 농사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도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밭자리도 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수확이나 조금 보고 내버려지면 이걸 어떻게 뭘. 30년간 고추 농사를 지어온 김필종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비닐하우스 10동 모두 허리까지 물이 차면서 수확기를 앞둔 고추들이 모두 쓰러진 겁니다. 예상되는 피해 규모만 약 1억 원. 물로 씻고 약도 뿌려보지만 얼마나 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이제 방제를 위주로 해봐야죠. 이게 이제 썩지 말라고 그리고 또 병 걸리지 말라고 탄저병하고 역병 위주로 방제를 좀 해보고. 괴산에 귀농한 지 4년 차인 젊은 농민들의 스마트팜도 초토화됐습니다. 20종 가까운 묘목들이 물에 잠겼고 작은 묘목들은 모두 폐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큰 묘목이라도 살리기 위해 경찰들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빼냈지만 세척하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무들이 보시면 말라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꺼내서 맑은 걸로 이제 물로 세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은 폭우가 남긴 상흔을 위로하고 복구 작업에 열을 내보지만 다음 주 또 한 차례 비가 온다는 소식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훈입니다.
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건 수사본부의 인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경찰청은 김병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교체하고 광수단 수사관 40여 명과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1개 팀을 파견해 내일부터 수사본부를 교체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체는 신고와 출동 과정에서 부실 대응 의혹에 놓은 충북경찰이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본부를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경찰은 내일 국과수와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집중호우로 8일간 수문을 열었던 충주댐이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수문 방류를 중단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에 따르면 충주댐이 안정적으로 수위를 유지함에 따라 수문을 모두 닫고 초당 770톤의 발전 방류로 전환했습니다. 충주댐은 지난 11일 수문 2개를 개방한 데 이어 13일부터 수문 6개를 모두 열고 최대 15,000톤까지 방류량을 늘린 바 있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아키바 토르 대사를 비롯한 직원 15명이 오늘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 일행은 오송읍에 있는 침수주택에서 집 정리와 폐기물 수거 등을 도왔습니다. 이번 자원봉사는 지난 4월 충주 수안보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관광객 전도 사고 당시 충북의 지원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진행됐습니다. 청주 오송 궁평 지하차도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마련됩니다. 충청북도는 내일부터 26일까지 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 로비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내일 오전 도청 간부들과 분향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충북 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충청북도에 3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셀트리온 측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을 빨리 복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식회사 신영대농개발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성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지정 기탁돼 수재민들의 주거 환경 복구에 사용됩니다. 충북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호우가 가장 심했던 지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충북선은 충주 주덕 쪽 노반 유실이 심각해 복구 공사에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코레일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정밀 점검 결과와 기상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일반 열차 운행을 재개하지만 충북선의 경우 노반 유실이 심각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주FC가 어제 부천FC와의 경기에서 전후반 득점 없이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충북 청주FC는 최근 7경기에서 3승 3무를 기록 중인 가운데 승점 1점을 추가하며 리그 8위로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이 무섭게 비가 오더니 오늘은 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장마가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그렇게 대응도 이전과 같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